최초의 와인잔이 접시 모양이었다. 와인 한 병의 용량은 왜 750ml일까? 그리고 와인잔 모양은 왜 그렇게 다 다를까? 다 구비하기도 어려운데 음. 이런 부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아, 흥미롭더라고요. 네. 지금 근데 우선 질문 주셨던 그 750ml 그 용량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유래 설이 있긴 하지만 뭐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 음, 것 같습니다. 음, 우선 첫 번째로는 그때 당시 이제 사람들이 유리공들이 이제 한 번에 후 불어가지고 만들 수 있었던 유리병의 용량이 750ml가 되었었다라고 해서 뭐 그 유래가 하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래가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 뭐 그리스 로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적정 와인을 섭취할 수 있는 양이 한 병이 한 750ml 정도였었다라는 그런 유래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은 그 와인을 숙성하게 되는 오크통이 있잖아요. 그게 225리터짜리인데 그 225리터의 오크통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와인 750ml로 하게 되면 300병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300병으로 맞추기 위해서 뭐 그렇게 750ml를 맞췄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주로 프랑스 와인의 주된 고객은 영국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보르도의 와인을 탐내기 위해서 전쟁까지 벌이기도 했었고요. 그 전쟁이 알고 계시는 백년 전쟁이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을 탐내했었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주된 고객이었는데 지금도 영국이랑 프랑스가 그 단위를 매기는 게 달라요. 영국은 갤런이고 이제 프랑스는 리터 단위인데 그 영국의 1갤런이 40 4.5리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4.5리터를 이제 6병으로 나누게 되면 750ml.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750ml로 되었다. 그래서 이게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와인 병을 포장을 할 때 6병 단위로 포장을 해요. 음, 6병, 12병, 한 박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가장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와인병이 이제 750ml가 된 것은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와인 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킬릭스라는 네. 잔으로서 접시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킬릭스라는 널쩍한 잔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려놓게 되면서 와인잔을 비우게 되면은 그 그림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그림들이 이제 그 술자리의 주제가 되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의 주제. 그래서 뭐 아폴론이 그려져 있으면 아폴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포세이돈이 나오게 되면 포세이돈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술을 즐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음, 넓적한 모양의 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성의 가슴의 모양을 따서 나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이었었던 헬레나라는 그 여인.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네. 전쟁 있잖아요. 그런 전쟁의 유래가 되는 그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뭐 가슴 모양을 땄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나중에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자신의 가슴의 모양을 따서 또한 잔의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음, 그렇게 조금 널쩍하게 나온 이유는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음, 처음에 접시 모양이었다는 얘기는 정말 이 책 통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그리고 또, 박물관 가시게 되면은 전부 다 그렇게 아, 되어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대부분 아, 접시가 아니라 와인잔이 많아요. 아니, 근데 접시, 접시도 되게 이렇게 크잖아요. 완전 크고 네. 오목한데 되게 넓어.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부어갖고 그냥 이렇게 마셨다는 건가? 아, 어떻게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한 그래요? 요만해요. 아, 그만한 네, 거야? 완전히 넓은 접시는 아니고 한 아, 요만한 접시입니다. 네, 이게 사진으로만 여기다가 이제 보고 물을, 했던 넓게 거죠. 느껴졌구나. 물이랑 네네네. 섞어서 먹었다고요, 거기에다가? 물이랑 음, 네, 섞어서. 물에 희석시켜서 먹었었어요. 처음에는. 음, 음. 와인 온더락? 뭐 이런. 음. 죄송해요. 네, 과거에 뭐 킬릭스라고 불리던 시절에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 사실 저는 와인잔이라고 하면 책에는 이제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본 네네. 것도 네 개의 종류로 뭐 샴페인 잔 따로 있고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보르도 와인잔 그거 하나인 줄 네. 알았거든요. 와인잔이. 근데 이게 다 네. 대부분. 다르더라고요. 그 잔 모양도. 그게 근데 네네. 궁금한 게 잔마다 그렇게 적합한 와인이 있어요? 어느 와인은 분명 이 잔에 따라야만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공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꼭 공식이라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그냥 네네. 대체적으로
향이 풍부하게 올라오는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르고뉴 와인잔이라고 해서 조금 볼이 넓은 잔에다가 그 음, 따라야지 향이 좀 더 잘 느껴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네. 이제 그런 식이 있긴 하죠. 그래서 보통은 알고 계셨던 그 잔의 이름이 보르도 잔이라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르도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 잔을 써서 먹고 그리고 이제 볼록한 잔 같은 경우에는 부르고뉴 와인잔이라고 실제로 불러요. 그래서 이제 향이 풍부한 피노누아라는 포도 품종이라고 그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마셔야 좋다. 뭐 이제 그런 그 공식 같은 게 있긴 하지만은 네. 꼭 그 공식에 다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아, 보르도 와인 같은 경우는 향이 좀 더 풍부하게 난 느끼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거기 부르고뉴 와인잔에다가 이제 해서 드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딱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기는 하지만은 이제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만 이야기는 하죠. 그래서 그냥 저는 네. 읽으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감을 정말 중요시하는구나. 보는 거, 그다음에 기포가 잘 보이는가, 막 이런 거를 다 아, 생각해서 예. 그렇게 잔을 뭐 향이 어떻게 올라오는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한다는 굉장히 섬세한 예술이지 않나, 네. 와인이란. 술의 진심인 실제로 말한 거지. 네. 술에 진짜 진심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샴페인을 좋아해서 그 음. 샴페인의 상명은 이제 기포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볼이 넓은 부르고뉴 와인잔이라든지 그런 데 따르게 되면 기포가 거의 보이질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대신에 향미를 더 풍부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잔들마다 이제 특색이 있고 장단이 전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